당신은 왜 지금의 당신입니까? 누군가는 밝은 공간에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살아있다고 느낍니다. 또 다른 누군가는 고요한 방 한쪽에서 혼자 책을 읽을 때 비로소 자기 자신과 만납니다.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움직이며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어떤 사람은 한 곳에 깊이 뿌리 내려야 안정을 느낍니다. 우리는 같은 세상에 태어났지만 서로 다른 방식으로 삶을 경험합니다. 같은 말을 듣고도 다르게 받아들이고 같은 상황에서도 전혀 다른 감정을 느낍니다. 이것은 단순히 성격의 차이일까요? 환경의 영향일까요? 아니면 그보다 더 깊은 곳에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새겨진 무언가가 있는 걸까요? 점성학은 오래전부터 이 질문에 답해왔습니다. 당신이 태어난 순간 하늘에 펼쳐진 별들의 배치는 단 한 번뿐입니다. 그 순간의 우주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고유한 순간이었고 그 순간 당신은 이 세계에 도착했습니다. 점성학은 그 순간을 영혼의 설계도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운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정해진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점성학은 이렇게 속삭입니다. 당신 안에는 이미 하나의 우주가 담겨 있다고. 당신이 평생 펼쳐나갈 가능성들이 씨앗처럼 심어져 있다고. 그리고 당신의 인생은 그 씨앗들이 자라나는 과정이라고. 오늘 우리는 철학과 심리학 그리고 점성학을 잇는 하나의 여정을 떠나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성격 분석이 아닙니다. 이것은 나는 왜 나인가? 라는 존재론적 질문을 향한 사유의 여행입니다. 우리가 함께 탐구할 것은 당신이라는 존재의 깊은 구조입니다. 점성학은 왜 성격 분석이 아니라 영혼의 구조인가? 많은 사람들이 점성학을 오해합니다. 12개의 별자리로 사람을 분류하는 것, 오늘의 운세를 알려주는 것, 그런 가벼운 오락쯤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점성학의 본질은 전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점성학은 근원적으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왜 나인가? 당신은 왜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지금의 당신으로 태어났을까요? 왜 당신은 특정한 감정 패턴을 가지고 있고 특정한 방식으로 세상을 이해하며 특정한 종류의 관계에서 상처받고 또 치유될까요? 현대의 성격 분석 도구들, 예를 들어 MBTI 같은 것들은 우리의 행동 패턴을 설명합니다.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에너지를 얻는지 말해줍니다. 그것도 의미 있는 정보입니다. 하지만 점성학은 다른 질문을 합니다. 점성학은 묻습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들어졌는가? 칼 융은 인간의 무의식 깊은 곳에 원형이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원형은 모든 인간이 공유하는 보편적인 이미지이자 패턴입니다. 영웅, 그림자, 아니마, 아니무스, 현자, 어린아이 이런 원형들은 문화와 시대를 넘어 인류의 신화와 꿈속에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점성학의 천공도는 바로 이 원형들의 지도입니다. 태양은 영웅의 여정을, 달은 내면의 어린아이를, 금성은 사랑과 아름다움의 원형을, 화성은 전사의 에너지를 상징합니다. 당신의 천공도는 이 원형들이 당신 안에서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어떤 원형이 더 강하게 활성화되어 있고 어떤 원형이 그림자 속에 숨어 있는지를 말해줍니다. 그래서 점성학은 성격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구조를 드러냅니다. 당신이라는 존재가 어떤 내적 패턴으로 직조되어 있는지, 어떤 주제들이 당신의 삶을 관통하며 반복될 것인지, 당신이 평생 씨름해야 할 과제는 무엇이고 당신이 성장시켜야 할 가능성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이것은 운명론이 아닙니다. 점성학은 당신에게 당신은 이렇게 살 것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 안에는 이런 가능성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마치 악보처럼. 악보에는 음표들이 적혀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연주할지는 연주자의 몫입니다. 같은 악보라도 누가 연주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음악이 됩니다. 당신의 천공도는 가능성의 지도입니다. 그 안에는 당신이 발견해야 할 재능들, 당신이 마주해야 할 두려움들, 당신이 배워야 할 사랑의 방식들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어떻게 펼쳐나갈지는 오롯이 당신의 선택입니다. 인간은 백지로 태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특정한 경향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어떤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세상을 향해 웃고 어떤 아이는 조용히 관찰하며 어떤 아이는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환경이 우리를 형성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환경을 받아들이는 방식 자체가 이미 개별적입니다. 점성학은 바로 이 개별성을 존중합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복사본이 아닙니다. 당신은 유일무이한 영혼의 배치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인생은 그 배치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성장시키는 과정입니다. 융은 이것을 개성화 여정이라고 불렀습니다. 인간은 평생에 걸쳐 자기 자신이 되어갑니다.
태어날 때는 잠재된 가능성들이 무의식 속에 잠들어 있다가 삶의 경험을 통해 하나씩 깨어나고 통합됩니다. 우리는 점점 더 온전한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점성학은 바로 이 여정의 지도입니다. 당신이 어디에서 시작했고 어디로 가야 하며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나침반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해방시킵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태양, 달, 상승점, 영혼을 구성하는 세 가지 축. 태양 내가 되어가는 여정. 태양은 하늘의 중심입니다. 태양계의 모든 행성이 태양을 중심으로 돌듯이 우리 삶의 모든 경험은 태양을 중심으로 의미를 얻습니다. 점성학에서 태양은 당신의 의지, 당신의 방향, 당신의 목적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태양은 당신이 태어날 때 이미 완성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태양은 당신이 평생에 걸쳐 배워가고 성장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자기 태양을 모릅니다. 아이는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아직 모릅니다. 아이는 부모의 기대 속에서, 사회의 규범 속에서, 타인의 시선 속에서 자랍니다. 우리는 오랜 시간 타인의 욕망을 자신의 욕망으로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우리는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정말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누구의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왜 이 길을 걷고 있는가? 이 질문들이 떠오를 때 우리는 비로소 태양을 향해 걷기 시작합니다. 태양은 목적지가 아니라 여정입니다. 우리는 평생에 걸쳐 조금씩 더 자기 자신이 되어갑니다. 20대의 나와 30대의 나, 40대의 나는 같으면서도 다릅니다. 우리는 점점 더 명확해지고 점점 더 온전해지고 점점 더 나답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른 나이에 자신의 태양을 발견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자기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에 재능이 있는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명확하게 압니다. 그들은 곧장 자기 길을 향해 걷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수십 년간 다른 사람의 기대를 충족시키며 살다가 인생의 후반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나는 이것을 원했구나라고 깨닫습니다. 그들은 늦게 꽃 피우지만 그 꽃은 더 깊고 성숙한 향기를 풍깁니다. 태양의 여정에는 시간표가 없습니다. 빠르다고 좋은 것도 늦다고 나쁜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당신의 속도로 당신 자신을 향해 걸어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태양은 또한 당신의 창조성입니다. 당신이 세상에 남기고 싶은 것, 당신이 표현하고 싶은 것, 당신이 기여하고 싶은 것. 우리는 모두 무언가를 창조하며 삽니다. 예술작품일 수도 있고, 관계일 수도 있고, 아이디어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삶에 남긴 영향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태양은 묻습니다. 당신은 이 생에서 무엇을 만들어내고 싶은가? 그리고 그 질문에 답하는 것이 당신의 평생 과제입니다. 달 기억, 감정, 영혼의 빛바랜 방. 태양이 밝고 의식적이라면 달은 어둡고 무의식적입니다. 태양이 우리가 되어가는 것이라면 달은 우리가 이미 가지고 온 것입니다. 달은 당신의 감정, 당신의 본능, 당신의 익숙함을 상징합니다. 달은 당신이 어머니의 자궁 속에서 그리고 어린 시절 가족의 품 안에서 배운 모든 것입니다. 달은 당신의 첫 기억들, 첫 감정들, 첫 안정감이 저장된 곳입니다. 우리는 모두 달의 집에서 출발합니다. 태어나서 처음 몇 년 동안 우리는 완전히 달 속에 잠겨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하지 않고 느낍니다. 판단하지 않고 받아들입니다. 세상은 감각과 감정으로만 존재합니다. 그때 우리가 경험한 것들이 달에 새겨집니다. 우리가 사랑받은 방식, 위로받은 방식, 거부당한 방식. 우리가 안전하다고 느낀 순간들, 두렵다고 느낀 순간들. 이 모든 것이 무의식 깊은 곳에 각인되어 평생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달은 당신이 사랑을 받고 싶은 방식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로 표현되는 애정을 원하고, 어떤 사람은 조용한 함께함을 원하고, 어떤 사람은 적극적인 관심을 원하고, 어떤 사람은 존중받는 거리를 원합니다. 우리는 각자 다른 사랑의 언어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달은 또한 당신의 상처가 저장된 곳입니다. 어린 시절에 받은 상처들은 달에 깊이 새겨져서 어른이 된 후에도 우리를 괴롭힙니다. 어떤 특정한 상황, 특정한 말투, 특정한 표정이 우리 안에 오래된 상처를 건드리면 우리는 현재가 아니라 과거에 반응합니다. 하지만 달은 상처만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달은 위로도 기억합니다. 어린 시절 당신을 안심시켰던 것들, 당신에게 평화를 주었던 것들도 달 속에 있습니다. 따뜻한 담요, 부드러운 목소리, 익숙한 노래, 조용한 밤. 우리는 평생 그 위로를 찾아다닙니다. 달은 우리가 집이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물리적인 집이 아니라 감정적인 집,
우리가 완전히 긴장을 풀 수 있는 곳, 가면을 벗을 수 있는 곳,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곳. 어떤 사람들은 물리적 공간에서 그 집을 찾고, 어떤 사람들은 특정한 관계에서 찾고, 어떤 사람들은 창조적 활동 속에서 찾습니다. 감정은 우리 삶을 이끕니다. 우리는 이성적으로 결정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감정이 먼저 움직이고 이성은 나중에 그것을 정당화합니다. 우리는 기분이 좋을 때 다른 결정을 내리고 기분이 나쁠 때 다른 행동을 합니다. 달을 이해한다는 것은 자신의 감정 패턴을 이해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왜 특정한 상황에서 불안해지는지, 왜 특정한 사람에게 끌리는지, 왜 특정한 환경에서 편안함을 느끼는지. 이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더 친절해질 수 있습니다. 달은 어린아이입니다. 우리 안에는 여전히 보살핌을 원하는 어린아이가 살고 있습니다. 그 아이를 무시하면 우리는 불행해집니다. 그 아이의 목소리를 들어주고 그 아이가 필요한 것을 주면 우리는 안정됩니다. 상승점 세상에 나타나는 나의 얼굴. 상승점은 당신이 태어난 순간 동쪽 지평선에 떠오르고 있던 별자리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여정이 시작되는 문입니다. 상승점은 당신이 세상에 내보이는 얼굴입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처음 만났을 때 받는 인상, 당신이 새로운 상황에 처했을 때 보이는 반응, 당신이 삶을 향해 나아가는 방식. 이 모든 것이 상승점에 담겨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승점을 가면이라고 오해합니다. 진짜 자신을 숨기고 보여주는 거짓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이해입니다. 상승점은 가면이 아니라 문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세상과 만나기 위해 선택한 방식입니다. 태양이 목적지라면 상승점은 출발점입니다. 달이 과거라면 상승점은 현재입니다. 우리는 상승점을 통해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상승점은 우리가 삶을 경험하는 렌즈입니다. 어떤 사람은 조용하고 신중하게 세상에 다가갑니다. 관찰하고 분석하고 천천히 신뢰를 쌓습니다. 어떤 사람은 열정적이고 직접적으로 나아갑니다. 주저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곧장 행동합니다. 어떤 사람은 부드럽고 조화롭게 움직입니다. 갈등을 피하고 관계를 우선시하고 모두를 편안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당신이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가지고 태어난 것입니다. 상승점은 당신의 본능적인 삶의 전략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점점 더 상승점처럼 되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젊었을 때는 태양이나 달의 영향이 더 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경험이 쌓일수록 우리는 상승점의 특성을 더 많이 드러냅니다. 상승점은 우리가 성장하는 방향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삶을 통해 배워야 할 기술이고 발달시켜야 할 능력입니다. 상승점이 나타내는 특성을 온전히 살아낼 때 우리는 가장 효과적으로 세상과 관계 맺습니다. 타인이 당신에게서 처음 느끼는 것이 바로 상승점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에너지, 당신의 존재감, 당신의 분위기입니다. 말하기 전에 이미 전달되는 무언가. 의식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당신의 본질. 상승점은 영혼의 첫 언어입니다. 당신이 안녕하세요 라고 말하기 전에 당신의 상승점이 이미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우리는 왜 서로 다른 영혼의 설계를 갖고 태어나가? 세상에는 수십억 명의 사람이 있고 각자가 고유한 천공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날 같은 시간에 태어난 사람들조차 태어난 장소가 다르면 다른 천공도를 갖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의 삶도 미묘하게 다릅니다. 왜 이렇게 복잡해야 할까요? 왜 우리는 모두 비슷하게 만들어지지 않았을까요? 왜 이렇게 각자 다른 설계를 가지고 태어나야 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다양성의 필요성입니다. 세상은 모든 종류의 사람들을 필요로 합니다. 리더가 필요하고 지지자가 필요합니다. 창조하는 사람이 필요하고 보존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이 필요하고 천천히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만약 모두가 똑같았다면 세상은 작동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차이 때문에 보완하고 배우고 성장합니다. 당신이 잘하는 것을 나는 못하고 내가 자연스럽게 하는 것을 당신은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영혼들이 서로의 거울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타인을 통해 우리 자신을 발견합니다. 당신이 나를 화나게 만들 때 나는 내 안의 분노를 발견합니다. 당신이 나를 감동시킬 때 나는 내 안의 아름다움을 발견합니다. 당신이 나와 전혀 다를 때 나는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합니다. 관계는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쉬운 관계만 있다면 우리는 배우지 못합니다. 어려운 관계, 복잡한 관계, 이해할 수 없는 관계들이 우리를 확장시킵니다.
우리는 타인의 낯선 영혼 설계와 마주치면서 우리 자신의 한계를 넘어섭니다. 세 번째 이유, 그리고 아마도 가장 깊은 이유는 고통과 상처가 영혼 설계의 일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완벽하게 행복한 조건으로 태어나지 않습니다. 누구나 어떤 형태로든 결핍을 경험합니다. 누구나 어떤 형태로든 상처를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받지 못한다는 두려움을 안고 태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충분하지 않다는 불안을 가지고 옵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이 안전하지 않다는 믿음을 품고 시작합니다. 이것은 잔인해 보입니다. 왜 우리는 이미 상처받은 채로 태어나야 할까요? 하지만 점성학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상처가 바로 당신이 이 생에서 배워야 할 것이라고. 그 결핍이 바로 당신이 채워나가야 할 것이라고. 그 두려움이 바로 당신이 넘어서야 할 것이라고. 우리는 완성된 채로 태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과제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 과제를 풀어가는 과정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돌이켜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이 가장 많이 씨름했던 것들이 당신을 가장 많이 성장시켰다는 것을, 당신이 가장 피하고 싶었던 것들이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었다는 것을, 당신이 가장 이해할 수 없었던 관계들이 당신을 가장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다는 것을. 영혼의 설계는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천궁도는 가능성을 보여주지만 우리가 그 가능성을 어떻게 살아내느냐는 매 순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같은 천궁도를 가진 두 사람이 완전히 다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자신의 상처에 갇혀 평생 희생자로 살고 다른 사람은 같은 상처를 통해 깊은 지혜를 얻습니다. 자유의지는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자유의지는 진공 속에서 작동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설계 안에서 자유롭습니다. 우리는 주어진 악기로 우리만의 음악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우연처럼 보였던 것들이 사실은 우연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당신이 만난 사람들, 당신이 겪은 사건들, 당신이 내린 선택들. 그 모든 것이 당신을 조금씩 당신답게 만들어 왔습니다. 우리는 각자 다른 길을 걷지만 모두 같은 목적지를 향해 갑니다. 그 목적지는 자기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온전히, 완전히, 두려움 없이 자기 자신이 되는 것. 당신의 영혼 설계는 당신만의 것입니다. 누구도 당신과 똑같은 여정을 걷지 않습니다. 누구도 당신과 똑같은 과제를 풀지 않습니다. 그것이 외롭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당신이 유일무이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당신이 배워야 할 것들은 당신만 배울 수 있습니다. 당신이 치유해야 할 상처는 당신만 치유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세상에 가져와야 할 선물은 당신만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지금의 당신은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것들, 당신이 두려워하는 것들, 당신이 끌리는 것들, 당신이 피하는 것들. 당신이 사랑하는 방식, 당신이 슬퍼하는 방식, 당신이 기뻐하는 방식, 당신이 화내는 방식. 이 모든 것은 오랜 시간에 걸쳐 빚어진 것입니다. 당신의 영혼은 특정한 설계를 가지고 이 세상에 왔습니다. 그것은 감옥이 아니라 지도입니다. 그것은 제한이 아니라 가능성입니다. 그것은 운명이 아니라 초대입니다. 점성학은 당신에게 당신은 이래야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점성학은 당신은 이럴 수 있다고 속삭입니다. 당신 안에는 아직 펼쳐지지 않은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당신이 아직 만나지 못한 당신 자신의 부분들이 있습니다. 당신이 아직 배우지 못한 사랑의 방식들이 있습니다. 천궁도를 보는 것은 당신 내면의 지도를 비추는 빛을 받는 것과 같습니다. 갑자기 모든 것이 이해됩니다. 왜 당신이 특정한 상황에서 그렇게 반응했는지, 왜 당신이 특정한 사람에게 끌렸는지, 왜 당신이 특정한 길을 선택했는지. 그것은 이해의 순간이자 용서의 순간입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만의 속도로 자기 자신이 되어갑니다. 어떤 사람은 빠르고 어떤 사람은 느립니다. 어떤 사람은 곧장 가고 어떤 사람은 우회합니다. 하지만 모두 똑같이 소중한 여정입니다. 당신이 지금 어디에 있든 당신은 정확히 당신이 있어야 할 곳에 있습니다. 당신이 겪고 있는 것들은 당신이 겪어야 할 것들입니다. 당신이 배우고 있는 것들은 당신이 배워야 할 것들입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자신에게 친절하세요. 당신은 평생에 걸쳐 당신 자신이 됩니다. 그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매일의 작은 선택들, 작은 깨달음들, 작은 용기들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당신의 태양은 당신을 부릅니다. 당신이 되라고, 당신의 빛을 발하라고, 당신의 길을 걸으라고. 당신의 달은 당신을 위로합니다. 괜찮다고,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고, 쉬어도 된다고. 당신의 상승점은 당신을 세상으로 이끕니다.
나가라고, 경험하라고, 살라고. 이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룰 때 우리는 온전합니다. 우리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부드럽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면서도 자신을 돌봅니다. 우리는 성장하면서도 안전하고 변화하면서도 우리 자신입니다. 당신의 영혼 설계는 지금도 조용히 당신을 이끌고 있습니다. 당신이 의식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당신이 잠들어 있을 때도, 당신이 혼란스러울 때도, 당신 안의 별들은 여전히 빛나고 있습니다. 당신은 우주의 축소판입니다. 당신 안에는 모든 것이 들어 있습니다. 빛과 어둠, 강함과 약함, 확신과 의심. 그 모든 것이 당신입니다. 그 모든 것이 아름답습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이 되는 여정을 존중하세요. 당신이 걷는 길을 신뢰하세요. 당신이 만나는 사람들을 포용하세요. 당신이 겪는 모든 것이 당신을 당신답게 만들고 있습니다. 영혼의 설계는 끝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당신은 아직 쓰여지고 있는 중입니다. 마지막 페이지는 아직 멀었습니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마세요. 당신에게는 시간이 있습니다.